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와 네이버 출신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되며 관심이 쏠렸던 장관 인선에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의 인선까지 이루어지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사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정책과장과 경제분석과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8년 두산그룹에 몸을 담은 뒤 2022년 3월 두산에너빌리티의 마케팅 총괄사장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 사장은 해외 원자력 발전 수주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선 소식에 김 후보자는 어떤 조직 개편 결과가 나오듯 산업과 통상 그리고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협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두산그룹주의 주가가 장 초반 크게 올랐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95% 상승한 68,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회사 중복 상장 논란이 있었던 SK이노베이션이 이를 해소하자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중복 상장 논란을 해결하고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SK엠무부의 지분 30%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대한 주주들의 불안이 해소됐다면서 상법 개정안 등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리스크도 제거되며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하반기 실적 개선에 성공할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이 호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증권가에서는 정제 마진이 5월 반등 이후 6월에는 더욱 강세를 보여 3분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5.15% 오른 12만 2,4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NC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M이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 진출에 필요한 외자 판호를 리니지M이 발급받으면서 NC소프트가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알령이 본격화되며 판호 획득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한알령이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 이례적으로 판호 획득에 성공했다며 이번 리니지M을 시작으로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진출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규모의 초거대 시장이 다시 열린 것은 분명한 호재지만 한알령의 여파로 장기간 출시가 지연된 점과 중국 게임의 퀄리티와 고객의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호 획득 소식에 NC소프트의 주가는 11.2% 상승한 20만 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3D 커버 글라스 전문 기업 JNTC가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신제품 설명회를 열고 유리 관등 전극 TGV 유리 기판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JNTC가 이번에 선보인 TGV 유리 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반 기판과는 달리 고속 연산 시 발생하는 발열과 구조적 뒤틀림 문제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용액 그리고 설비까지도 자체에서 전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에서 해결했습니다. 고객들이 약간씩 좀 다른 그런 제품을 요구했을 때도 플렉시블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오늘 8월부터 양산 제품 생산을 시작해 2028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3,071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강보합에서 출발을 했는데 좀 출렁임이 이어졌던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한 차례 좀 상승폭 줄인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3,086포인트가 오늘 고점이었는데 고점보다는 소폭 내려온 0.52%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0.52% 상승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보합에서는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약보합으로 좀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늘 저점은 778포인트 선이었습니다. 이내 반등 흐름이 조금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오후장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오늘 좀 저점 부근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781포인트 선에서 마감한 모습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6,5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많이 담아내는 흐름이었고 외국인 역시나 오늘 SK하이닉스를 조금 담아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1,9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흐름이었고요. 기관도 4,6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동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기관만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5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외국인과 개인 같은 경우는 팔아내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출렁임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해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는데 다시 2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로 포지션 변경하는 모습 체크가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조금 갈팡질팡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 주목받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게임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그간 게임주에 불었던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이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개선되면서 이 외자 판호에 대한 발행이 늘어날 것이다. 또 한 가지 더하자면 하반기에 이 게임사들이 신작을 대거 출시하면서 이런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오늘 NC소프트 측에서 리니지 M 중국에서 판호를 획득했다라는 소식들 더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오늘 게임주들 훈풍이 좀 불었던 모습인데요. 이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MMORPG를 좀 기반으로 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한 8년간 상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K-MMORPG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MMORPG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완성도를 보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게임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작이 굉장히 부재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신작을 대거 출시하는 데 있어서 MMORPG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MMORPG에서 아이온2를 11월에 출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매출 가이던스만 2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크로노 오디세이 연내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밖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뱀파이어를 소재로 한 이 뱀피르라는 MMORPG 게임을 하반기 출시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국내 대형사들이 대거 이 MMORPG 시장에서 신작을 출시한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도 여전히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불고 있죠.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8년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붉은 사막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5종의 신작을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반기 게임사 대형 이 5곳이 모두 일제히 신작을 출시한다는 점은 확실히 이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또 이벤트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작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 이 게임쇼 이벤트들 대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 같은 경우는 차이나 조이가 예정이 되어 있고 8월에는 게임스컴 이런 이벤트들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작에 대한 정보들도 공개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베타 버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출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다라는 하반기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우선 NC소프트 오늘 1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14%대 좀 급등을 이어갔었는데요.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밖에 넷마블 같은 경우 4.9%대, 넵튠도 4%대 강세 흐름 이어갔고 펄어비스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또 강했던 부분은 화장품주입니다. 이제 K뷰티가 미국을 넘어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 불었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는데요. 지난 2023년에 이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을 따져봤을 때는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서 4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독일을 제치고 3위로 올라왔는데 올해 1월부터 4월 화장품 수출액을 따져보니까 미국을 다시 제치고 프랑스에 이어서 2위로 올라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을 강하게 모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누적 수출액을 좀 따져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36억 달러 이상을 좀 기록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5억 7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치로만 봐서 우위를 차지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화장품 수출이 고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 가성비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역시나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시장은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미국을 제쳤는데 이제 K뷰티 북미를 제끼고 유럽 그리고 중동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 이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프랑스에 대해서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따져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6% 증가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 하면 이 화장품의 종주국이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700만 달러를 좀 수출을 했던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배 이상 증가를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밖에 폴란드라던가 벨기에, 이탈리아 역시나 일제히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동, 이 아랍에미리트 역시도 74%대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평가 받으면서 이제는 북미에서만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서도 그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모멘텀이 오늘 좀 붙었던 거고요. 다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연장 더 이상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기본 관세 플러스 한국 관세가 부과가 되면 지금 원래 수출되는 금액의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건데 이에 따라서 그동안 가성비로 좀 접근했던 K뷰티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래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25%가 부과돼봤자 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존재는 합니다. 다만 좀 우리가 계속 유의는 해봐야 된다라는 점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종목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13.7%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아갔던 모습이었고요. 오늘 실리콘투도 강했습니다. 10%대 강세,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일제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화장품 주였는데요. 종목별로 조금 선별적으로 접근해봐야 될 필요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마켓업은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시간 진행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국내 시장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이런 전략들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시죠. 네, 오늘 김태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대거 매수를 하면서 좀 지수를 그대로 좀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항상 이 반기든 분기 말이든 이럴 때는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각종 펀드들의 이 보고 일자의 기준이 이런 분기 말이나 반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들어온 매수세는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거래일에 바로 순매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상반기에 흑자를 냈던 기업들 중에 하반기에도 실적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앞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실적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될지 바로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문턱 넘는 국내 게임사, 다시 KMMORPG의 시대. 네, 오늘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사실 그간 계속해서 기대감을 좀 모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NC소프트발 호재가 조금 들려오면서 조금 빵 이렇게 터트린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게임주들 하반기에 좋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그냥 뭐 지켜보면 되는 걸까요? 네, 지난 1분기 때 NC소프트가 최악의 실적을 내놨죠. 그때 모두가 NC소프트가 나쁘다고 말할 때 이럴 때 실적의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NC소프트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찍었죠. 그러면 하반기를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더 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년 동안 NC소프트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 실적을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이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좀 지겹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게이머들이 이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인력도 줄였고 또 그 돈 못 버는 게임 같은 경우는 아예 스튜디오를 폐쇄해버렸죠. 그럴 만큼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나쁜 실적을 내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나마도 실적이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온2라는 대작 게임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국 게임 시장에 NC소프트의 옛날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게임들이 새로 진출합니다. 이거는 이미 개발비를 다 뽑은 게임들이기 때문에 곧바로 수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게임 회사도 괜찮은 회사인데 그래도 이 1등과 2등 둘의 싸움 앞으로 어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게임주들 사실 개별적으로는 좀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가져가 볼 만한 이런 기대감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내에서도 사실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번에 K 콘텐츠를 국가 기관 산업, 그러니까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면 곧바로 세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게임을 개발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그만큼 세이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개발 회사들에게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게임 개발 회사들이 좀 더 많은 신작 게임에 도전할 수 있고 그런 기회에 혹시라도 신작 게임이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업체들의 새로운 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게임을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같은 대장주들뿐만 아니라 중소형 게임주들도 새로운 신작 게임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K 콘텐츠의 게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중국 시장이 한알령이 풀리게 되면서 중국 게임 시장을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다는 점, 우리 게임 업체들의 제2의 내수시장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국내에서도 지원을 강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외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히 기대감은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에 좀 집중해 봐야 될지 종목들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네, 역시나 크래프톤과 NC소프트 가져와 주셨습니다. NC소프트 오늘 이미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하반기 또 신작 이야기도 있죠.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사실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나 하반기에 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게임들과 함께 어떤 포인트에서 짚어보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게임 업종은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신작 게임이 연이어 실패를 하고 또 게이머들이 이 과금 체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 게임 업체들이 그 수익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런 2년 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게임 업체들은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인력도 줄이고 게임하는 스튜디오도 줄이고 하면서 비용을 많이 타이트하게 줄여놨죠. 이제 신작 게임들은 이 게이머들이 원하는 그러한 요청들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창의적으로 개발된 게임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말 그대로 그 아이언2라는 대작 게임을 올 하반기에 오픈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인생 그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던데요. 그 이름이 좀 어렵긴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인조이라고 하던데 이 게임 자체가 그 요번에 얼마 전에 공개하고 나서 굉장히 큰 히트를 치고 있어요. 이게 배틀그라운드라는 단일 게임으로 상장을 했던 크래프톤이 다른 신작 게임으로 이 그 흥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종 전반에 걸쳐서 새롭게 인식을 가져야 되는 그런 타임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게임 업체들 전반적으로 다시 재평가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 게임 쪽에서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두 종목 중에 우리 전문가님은 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전부터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줄여놨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감대로 늘어나면서 중국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매출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판호가 열리지 않았을 때 중국에서 히트쳤던 게임들은 대부분 다 리니지 라이크류의 게임들입니다. 이제 오리지널 리니지 게임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중국 게이머들이 오리지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들은 소비를 해줄 겁니다. 현질도 할 것이고요. NC소프트의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NC소프트는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걸 대비해서 지금 기대감으로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죠. 1분기까지는 실적이 아주 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기대감이 밀어올리고 뒤에 밝혀지는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는 게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NC소프트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네, 기대감과 실적 두 가지가 다 묻어있는 NC소프트입니다.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또 다른 섹터 어떤 부분들 체크해보면 좋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보죠. 진격의 K뷰티, 올 화장품 수출액 미국도 제쳤다. 네, 오늘 화장품주 관련해서는 한국이 미국을 제쳤다. 이제 프랑스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대감들 모아가면서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화장품주들 올해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그 화장품주들은 작년에 이미 100억 달러 수출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 시장이라는데 그 예전에 한번 2017년에 이제 중국 사드 보복 이전에 그 진출해서 큰 재미를 보다가 사드 보복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쫓겨나고 나서 제대로 큰 시장에서 제대로 실적을 못 내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 시장이나 중동 시장, 동남아 시장 이런 쪽에서 한국 화장품들이 조금씩이나마 실적을 내기 시작하다가 최근 들어서 K 컨텐츠를 통해서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한국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해서 전 세계 여성들이 말 그대로 그 굉장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화장품이 100억 달러가 넘는 수출 실적을 기록했죠. 한국 화장품은 숫자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화장품을 담으셔야 할 그런 타이밍이 오신 것이죠. 네, 사실 화장품주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 안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주들 어떤 종목들 체크해봐야 될지 같이 열어보시죠.
네,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강했죠. 중국발 기대감들이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잉그루드랩, 이 미국에 대해서 파이가 굉장히 큰데 잉그루드랩 역시도 오늘 급등 흐름 이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아모레퍼시픽과 잉그루드랩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두 기업이 향하는 쪽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포인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지금 그동안 그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이유가 중국에 대한 과도한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이 로드샵 부분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화장품들도 이런 경기가 안 좋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이트한 재무 구조를 가져갔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 한한령 해제되면서 이 중국 시장에 새롭게 열리려고 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시장에서 하이엔드 제품, 즉 고가의 제품부터 중저가까지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도 꾸준히 보따리상을 통해서 중국의 이제 그 한국 K-뷰티를 이용하시는 그런 소비자들은 중상층 이상에서 꾸준히 존재해 왔습니다. 이들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 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나름대로 중국 시장을 배경으로 이제 다시 한번 성장을 해가면서 실적 개선을 숫자로 보여줄 겁니다.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 공장이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인수를 해서 꾸준히 성장을 시킨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내에서 K-뷰티, K-컨텐츠를 보면서 이 K-뷰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독립 브랜드들을 만들면서 그 독립 브랜드가 이 K-뷰티를 만드는 OEM하고 ODM을 하는 잉그루드랩에다가 발주를 주면서 K-화장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 관세 때문에 미국에 직접 수출하기 어려운 그런 화장품들은 이 잉그루드랩을 통해서 미국에서 독립 브랜드를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잉그루드랩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하나의 큰 고객이 그동안 사입으로 그 화장품 케이스를 수입해오는 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실적이 안 좋아졌죠. 하지만 이 부분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잉그루드랩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서 이 미국 시장에서 잉그루드랩이 자체 공장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화장품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출 실적이 늘어나고 내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이런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을 많이 사가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화장품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실적으로 보여줄 아모레퍼시픽과 또 현지 생산법인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 잉그루드랩. 이 두 종목 중에 그럼 전문가님은 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네, 사이즈가 큰 쪽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장주나 이런 쪽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큰 수익이 증가할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을 생각하시면서 이 아모레퍼시픽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화장품 분야에서 수익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모레퍼시픽을 좀 공부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 그리고 게임주 이렇게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SK하이닉스를 담아내면서 오늘도 2.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6만전자가 이탈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4%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움직임, LG에너지솔루션도 2.9%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이 담아내는 흐름 확인이 됐었고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급등 흐름 이어가면서 시가총액 5위 종목으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3.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1.9%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4%대 강세, HLB도 2.6%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 에코프로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흐름이 좋았던 이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전문가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차 추경까지 반영된 올해 국가 채무는 1,300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조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923조 5천억 원으로 전체 국가 채무의 71%를 차지해 처음으로 70%를 넘겼다. 2019년 407조 원이었던 적자성 채무는 5년 만에 2배로 늘었고 증가 속도는 금융성 채무의 5배 이상이었다. 정부가 외평차액 등 금융성 채무 대신 국고채 발행을 확대하면서 채무의 질도 나빠졌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적자성 채무가 국민 부담과 이자 지출을 키우는 만큼 별도의 관리 목표 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복지 공약까지 현실화되면 향후 국가 채무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네, 오늘부터 3일 동안 또 연장 달릴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AI 인프라 시대의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력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전력망 이 현대화라는 말로 이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AI 인프라 투자는 요번에 이제 지난 1월 달 돌이켜 보시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임기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선도국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50개 주 중에 48개 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AI 데이터 센터가 1.5V 건전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소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SMR, 소형 모듈럴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형 모듈럴 원전은 저 멀리 지어졌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를 끌어와야 되죠. 그 끌어오는 것 전력 설비를 까는 겁니다. 기존에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미국이 지난 한 3, 40년 동안 제대로 투자를 안 해서 말 그대로 구리선으로 여전히 전기를 쓰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1997년 IMF 구제금융이 타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광통신망을 깔면서 전력선도 거기에 맞춰서 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망은 굉장히 좀 젊은 전력망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안 그렇죠. 이 동부나 서부 같이 발전된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전력망이 그래도 많이 개비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나 남부를 가게 되면 여전히 구리선으로 전화선을 쓰고 있고 또 그 정도로 아주 낙후돼 있는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에도 AI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거기도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이 말뜻은 미국의 전력망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거기에 대거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엄청난 수익을 봤죠. 우리나라의 전력 회사들, 대표적인 회사들이 모두 미국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 큰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기 전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AI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내에서 AI 인프라를 깔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가,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있는 것이죠. 그 수요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받아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업체들이 기술력도 있고 가성비도 있고 또 그만큼 양산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미국 내에서 이러한 그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단순히 트럼프 정부 5년, 그러니까 4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아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진출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런 이유가 전력 시장에 분명히 있고 전력 설비들이나 전력 기기 업체들에게 그 매수해야 될, 즉 실적이 좋아질 이유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전력망 현대화라는 건 그 말 들었을 때 좀 생소하긴 하시겠지만 이 전력망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동네에서 보는 조그만 이 전부산대 위에는 전력이 지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AI 인프라 센터, 즉 AI 이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는 전기는 엄청난 양을 전기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365일 전력이 끊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큰 전력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안정적인 공급망뿐만 아니라 백업망까지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투자에 필요한 것들은 역시 전력 설비죠. 그리고 전력망에는 전선이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을 모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지금 보셔야 되고 특히 유망 테마주 보시게 되면 효성중공업이나 뭐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전력기기로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기도 하고 이 업체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또 유럽 시장, 또 동남아나 이런 시까지 진출해서 해외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벌리한 회사들이죠. 1분기에 벌써 매출이 1조 원이 넘어갈 정도면 대단한 건 회사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이 실제로 실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좋아지는 실적이 매 분기마다 숫자로 확인을 시켜주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세 종목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고 가셔야 되고요.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오늘 가져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투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보면 좋을지 뭐 효성중공업이라던가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부분들 가져와 주셨는데 과연 공략주로 이어질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한 1년 넘게 계속 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올 연초 들어와서 잠깐 그 가격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 대선도 있었고 또 트럼프 정부의 관세 문제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주가의 약세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1년 동안 내내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손바뀜이 돼야 다음 또 2차적인 또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반기 중에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 회사 이번에 보시게 되면 그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나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대표할 만한 그런 실적을 내놨어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많이 사준 것이죠. 이 북미 지역의 AI 인프라 투자의 수혜가 고스란히 실적에 담겨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약 30% 정도가 북미 지역에서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 회사가 단순히 이 북미 지역에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북미 지역, 엘라바마 주에다가 공장을 짓고 거기서 직접 생산해서 북미 지역의 이 수요를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공급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이 변압기 증설을 했죠. 증설 투자가 끝나자마자 재증설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미국 내의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엘라바마주에 충분한 그러니까 증설을 해서 생산량을 갖고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더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 북미 지역의 수요를 받아낼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다 더해서 이 유럽 쪽에서도 이번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유럽도 이 전력망 현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럽 쪽에서도 그 HD 현대일렉트릭은 그 전력망 현대화에 참여하면서 실적을 내고 있죠. 그래서 매수가는 48만 5천 원을 제시해주는데 오늘 아침에 빵 떠버려가지고 이 매수가가 좀 의미가 없어진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종가에 끌어올린 건 이건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도우 드레싱 차원에서 더 추가적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더 땡겨서 전체적으로 펀드의 수익률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땡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고치지 않고 48만 5천 원 그대로 가져가고 손절가는 47만 원, 목표가는 59만 5천 원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목표가라는 것은 향후에 2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요. 2분기 실적에서 또 실적이 1분기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2분기 이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시고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종목보다 더 급하게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60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말 그대로 이건 시세 분출을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세 분출을 할 경우에는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한동안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해서 잡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그 상투를 단기적으로 그 상투에 물려버리는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효성중공업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회사 효성에서 이 전력기기 쪽하고 건설 부분, 특히 건설 쪽은 아파트하고 이제 그 오피스텔 이런 쪽 건설하는 회사인데요. 이쪽 부분이 같이 나와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전력기기 회사들과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건설 부분이 있어서 이 건설 부분이 부동산 PF 위기하고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효성중공업은 이 전력기기에서 충분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PF에서 문제가 일으키더라도 그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이게 항상 이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효성중공업은 기본적으로 전력기기 사업 이쪽이 더 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전력기기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좀 다각화하거나 더 사업을 연관형적으로 더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면서 초고압 변압기와 디지털 전력기기들을 거기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내 초고압 변압기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거고 매수가 80만 원에 손절가 75만 원, 목표가는 133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건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한 겁니다.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이것도 변화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효성중공업도 관심권에 놓고 보시고요. 자, 우리 세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종목이에요. 그도 그럴 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이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관계회사가 LS가 이제 주 모회사고요. 이쪽이 이제 그 지주사인데 이쪽은 지금 호반건설하고 약간은 좀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LS 일렉트릭이 대한항공과 사업적 협력 관계를 맺기도 했죠. 자, LS그룹의 이 전력기기하고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 LS 일렉트릭은 핵심적인 주력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매출액이 1조 원 정도 분기마다 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북미의 빅테크 회사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 양 배전반 이거를 또 수주를 하고 있고 또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캐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서구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1위인 파워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미국적 북미향으로 ESS향 이런 그 변압기나 이런 쪽을 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LS 일렉트릭도 앞에 말씀드린 두 업체를 그렇고 향후 하반기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잘 보셔야 되고 LS 일렉트릭 매수가 28만 5천 원, 손절가는 27만 5천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36만 원을 제시해드리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들은 분기마다 실적을 체크해 가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하반기로 갈 때 더 실적이 좋아집니다. 한 예로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항상 4분기 때 되면 보도블록을 갑자기 한겨울에 공사를 한다는 걸 그런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왜? 예산이 나오면 써야 됩니다. 그렇듯이 이 전력망에 대한 부분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도 하반기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분기, 2분기보다 3분기와 4분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지는 전력망 기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을 인식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올 1분기 실적이 이 세 종목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할 만큼 실적들이 좋아진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2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2분기 실적이 쉬어간다 해도 3분기나 4분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들이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그게 바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오르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있을 때마다 그 저가에 분할해서 매수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전력망은 AI라는 큰 흐름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되면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고 그 내후년 2, 3년 안에 이 SMR이 완공이 되면 그 SMR이 완공된 그 소형 모듈 원전으로부터 전력선을 끌어오는 그 공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LX 일렉트릭도 그렇고 앞에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또 자신들의 변압기나 이런 전력기기들을 제공을 하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섹터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종목 세 가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빠르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 세 종목을 다 사기는 좀 어렵잖아요. 물론 당연히 조정 받을 때 이제 분할로 접근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세 종목 중에 우리 전문가님은 하나 꼽아주시면 그 중에서도 어떤 게 될까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HD 현대 일렉트릭이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다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샀다면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에 강조드리지만 매수할 때는 매수하는 이유가 있고 매도할 때는 매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투자하는 자는 항상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4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오늘은 50만 7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는데 48만 5천 원 선에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기준선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포트폴리오 하반기에 대한 고민들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시장 전략들 같이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7월 첫 거래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우리 김태훈 전문가님과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